안녕하세요. 생물학 강사 이정민입니다. 자, 연대나 고대 편입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 작년에 연대나 고대 시험 어떻게 출제됐었나 이 경향들이 궁금하실 거고, 또 출제 경향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작년에 진행되었던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출 문항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요. 이제 편입시험 같이 좀 1년을 길게 잡고 가야 되는 시험 같은 경우에 경향을 분석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실 거고, 또 경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했을 때 공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이니까요.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대 기출 문항부터 보실게요. 자, 연대는 요번에 시험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고, 지금 학과들 중에서 시스템 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의학, 식품영양학 이쪽에서 이제 생명과학 부분을 편입시험에서 반영을 했던 학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학과들이 그 생물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생물학을 치렀던 학과들은 전부 화학, 생물 두 과목 그렇게 집필시험을 진행을 했었고, 분하고 합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는 패턴이었었고요. 저는 이제 생물이니까, 그죠? 생물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전체 객관식 문항 44문항이 나왔습니다. 답안지를 보면 일단 마킹지에는 45번까지 문항이 있어서 시험지가 시작할 때 45번은 문제가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문항이 이제 단답형 문항, 서술형 문항 2문제씩 가져갔었는데, 이 경우에 44문항 객관식 나왔다고 해서 45번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단답형 서술형은 46번부터 시작이 되게, 그리고 답안지가 46번부터 50번까지 작성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50번 문항은 문제 없다 이렇게 밝혀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자,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항이 총 2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답하셔야 되는 문항이 2문항 있었고, 그래서 총 대략 한 문항수만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한 48문항 정도 됐었던 문항수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받아봤을 때, 시험들 딱 받았을 때의 느낌은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기들 같은 게 짧은 보기들이 아니라 굉장히 긴 서술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학생들이 보고서 일단 글자의 압박이 엄청 강했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 문항의 다수, 그 다음에 서술형 단답형 문항의 소수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분석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올해 진행되었던 문항들의 일단은 단원별로 문항 분포가 어떤지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큼직하게 생화학, 세포학, 그리고 물질대사 파트는 원래는 세포학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는데, 이게 이제 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합성, 세포호흡까지 워낙에 독립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물질대사 따로 빼놨고요. 그 다음에 유전학 부분, 분자생물학 부분, 동물생리학, 그 다음에 식물, 분류, 생태 진화 이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문항 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던 건 동물생리학 파트였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 동물생리학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분자생물학, 물질대사, 생화학, 마지막에 세포학 이제 이런 패턴이었던 건데, 조금 특이한 패턴이야 라고 예측이 되는 건 시험을 분석할 때 보통 전년도 시험만 분석해가지고는 좀 패턴 분석이 어려우시고, 평균적으로 시험 대비할 때 기출 분석은 한 2, 3년, 2개년 내지 3개년계에 해당하는 시험 문항들을 분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년도 문항이랑 같이 대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럴 때 보시게 되면 세포학 부분의 문항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포학에서 다뤄줘야 되는, 당연히 다루어야 되는 물질 수송이라거나 혹은 세포 구조와 관련된 문항들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요. 여기 지금 세포학 부분에 들어가는 이 비중이 어떤 비중인 거냐면, 구조를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라기보다 뭐 진핵세포, 원핵세포, 세포 구조를 비교해봐라 이런 패턴이었어서, 그리고 세포 외의 기질 부분 문제가 나왔거든요. ECM 기질하고 그 다음에 세포 연전 문제가 나와서, 우리 보통 세포 정리할 때 본질은 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막계 해당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거 보통 내는데 그런 거 한 개도 안 나왔고, 약간 세포학 문항을 너무 좀 홀대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수준의 세포학 문제 분포가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동물생리학 같은 경우 대놓고 조금 많이 나왔던, 전년도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세포학 부분하고 동물생리학 부분의 분포가 좀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추세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제 편입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약간 패턴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패턴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학 공부할 때 이게 세포학 부분이 작년에 문제가 많이 안 나왔지. 아, 그럼 연대는 이제 앞으로 세포학 문제 많이 안 낼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 전년도에는 충분히 세포학이 이제 생물학의 기본으로서 충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포학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것만 보시고 세포학을 너무 소홀히 하시지 않는 그게 주의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대소 차이가 나긴 했지만 탑5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전체 분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분야 5개를 골라본다라고 하면 그 탑5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 분포를 봤을 때에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로 또 하나는 생물학에서 이제 놓고 가자니 조금 불안하고 그렇다고 이걸 하자니 너무 비중이 높은 너무 분량이 많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분류하고 진화 생태 이쪽일 텐데 2020년 거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진화 생태가 전부 다 문항 분포는 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진화나 생태 관련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화 생태 부분 문제 안 나온다. 2년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안 나올 거야. 우리 일반 생물학 할 때 버리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화학이나 생태학이나 여기는 분류 2.13%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년도에도 바이러스 문제가 나온 부분 때문에 분류학 포인트가 이제 1.96%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문항들이 나오고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특징은 분류학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일단 분포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진화 생태가 0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진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 중에 또 이제 올해 특징적인 게 유전학 같은 경우에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항으로 조금 많이 나왔던 문항이었던 건데 객관식으로 3-4문제 나오던 걸 한 문제로 줄인 이유가 요건 서술형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문제 분포가 동물생리, 그다음 분자생물, 세포, 물질대사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패턴은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기는 하세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단원볼 분포였다라고 했을 때 문제 유형별로 문항 분포를 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서술형 가부 문항이야 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그쵸? 요거는 제가 분류할 때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혹은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런 문항들을 서술형의 가부 문항이야 라고 명칭을 붙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은 막 설명을 써놓고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놓고 보기에 1번 보기 뭐 2번 보기 뭐 딱 단어만 딱딱딱 하나 나와 있는 거 그런 유형들을 용어 유형으로 제가 묶어놨어요. 그리고 서술형 논리 판단 문제야. 요거는 뭐냐면 어떤 현상을 적어 놓고서 이건 단순 암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시는 거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지식을 암기한 사람 혹은 지식을 익히고 난 다음에 이 구조나 혹은 이 기능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게 판단이 가능하셔야 되는 유형이라서 약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논리 판단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교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전사 방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공통점 차이점 뭐와 뭐를 갖다 놓고 공통점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같은 감각계인데 후각 미각계하고 뭐 청각계를 봤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비교 서술형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단원에 대해서 한 파트만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문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객관식인데 왜 서술형인가요? 그러니까 객관식 보기 문항이 서술형으로 나왔다는 거죠.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서 서술형 과정에 해당하는 거는 세포호흡 과정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과정을 따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특정 과정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항이 일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조금 독특한 건데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나머지는 비슷하세요. 서술형 가부 문항, 용어 물어보는 거 작년에는 서술형 논리 판단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놓고 이거를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고 사고를 좀 많이 하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나왔던 유형이었는데 이번에 안 나온 유형 중에서 수치 계산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염기상 퍼센트 주고서 뭐 다른 염기상은 몇 퍼센트이겠냐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학에서 수치 계산이면 유전학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유전학의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문항 중에 유전학 계산 문제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문제에 소문제로 들어가 있는 거, 서술형 문항 중에 한 문제에 소문제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퍼센트로 표시 자체도 안 되는. 대신에 작년에 안 나왔던 유형 중에서 이번에 나온 유형이 어떤 현상이 예시로 옳은 것은, 이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예시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사례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책만 갖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예시가 나오게 되면 다소 어려워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낯선 유형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분석을 해봤고, 이번에는 문제 유형별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전년도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올해 문항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탑5 있죠, 그죠? 그 탑5 유형들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올해 유형, 그 단원별 문항 분포에서 일단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동물 생리학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동물 생리학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세분화시켜서 단원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랬더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신경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경계 패턴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대뇌 부분들 중에서 두정엽, 뭐 후두엽 구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 부분들 중에서 그 생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인부가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에 이제 무시무시한 쇠봉이 꽂히는 사고를 당한 이후에 아주 운 좋게 목숨을 건졌는데 뭔가 인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뭐 회사도 잃고 뭐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예시가 나왔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게 나오진 않았고 그냥 아주 딱딱한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다고 예측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뇌의 구조에 대한 문제라거나 내지는 신경전달물질 문제 나왔고, 당연히 신경계 문제 나왔으면은 그 축삭에서 전기 자극 전도될 때, 그쵸? 그 과정에서 이제 활동전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런 과정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신경계 쪽에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분포가 많이 나온 편이고요. 면역계 문제 솔직히 예측 가능하셨죠, 그쵸? 2020년 한 해가 거의 면역과 관련해가지고 어마무지한 해였기 때문에 면역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양보다 질적인 면을 보셨을 때 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면역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년도까지 나왔던 면역계 문제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비교하는 뭐 보기를 주고 이 중에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 아주 일반적인 지식이죠. 면역계를 공부한 친구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또는 B세포와 T세포의 뭐 공통점 차이점 이런 식의 문제들, 단순 지식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면역계 문제 같은 경우에 주관식 마지막 서술형 문항 면역계 문제였는데, 뒤에 제가 간단하게 문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백신 중에서도 일반 생물학 교재에서 다루는 사백신이라거나 혹은 약독화 백신 말고 DNA나 mRNA 백신,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핵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대상일 거라서 마지막 서술형 문항 가장 점수 배점이 크게 잡힌 문항이 면역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수 있었을 그런 부분이에요. 문항수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신경계보다 면역계 문항이 작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배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면역계가 제일 큰 배점을 갖고 있는 문항에 하나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문항들 보시면 뭐 소화계 문제, 요거 이제 소화 관련 호르몬 문제하고 지용성 양분들의 이동 경로 문제 나왔었고, 내분비계 호르몬 문제 나온 거죠. 순환계 혈관 관련 문제 나와서 감각계 후각미각 특징 물어보는 거, 배설계는 단순 구조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캠벨 교재 한 번에 본 친구들 쉽게 채웠을 문제. 특이한 게 발생학 문제가 주관식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발생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학생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죠. 동물 생리학 부분에서 그림의 가독성도 조금 떨어지고, 사실은 공간적으로 이게 어떤 모양인 건지 잘 감이 안 오는 학문 쪽이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분야인 건데, 여기서 한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다는 거. 전체적으로 동물 생리학 보시면 안 들어가 있는 파트가 호흡계, 그죠? 그리고 생식 부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쵸? 근데 그거 올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쳐내기에는 다른 부분들을 너무 골고루 다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요도가 떨어져서 안 나왔다라기보다는 골고루 이제 발췌하는 과정에 빠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물 생리학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쪽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이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는 분자생물학 부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화학적 기반이 없는 학생들은 조금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의 문제 보시게 되면 당연히 아시다시피 DNA 복제 부분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니까 DNA 복제 관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고요. 생명공학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는데 생명공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례 위주로 해서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 생각보다 전사번역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딱 한 문제 나왔는데 그게 진핵생물하고 원핵생물하고 전사과정에 공통점은 뭐가 있고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전사번역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 만드는 기술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되고 동물 생리학 쪽에서 면역계에 무게를 좀 싣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사번역 과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출제가 빈도가 떨어진 경향이 있긴 한데 중요도가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질대사 파트. 이게 이제 효소만 하더라도 몇 문제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전년도 유형까지 봤을 때에는 이 전년도에는 효소 문항이 한 3, 4문제 나왔었어요. 뭐 저해제 문제, 뭐 알로스테릭 효소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희한하게 광합성 쪽에서 C4캠식물 비교하는 것도 나왔고요. 광합성 쪽 비중이 제일 높았고 효소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ATP 특성 물어보는 문제는 세포 관련해가지고 효소나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사실 물질 대사 부분 문항 분포는 뭐 예년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고 예측이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생각보다 생화학. 사실 생화학 부분이 일반 생물학 시작할 때 처음 단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물학 공부할 때 약간 준비 배경 지식이야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해, 그 전전해에도 초반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생화학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문제 이해할 때 절대로 안 빠뜨리고 무조건 나오는 거 물. 왜냐하면 비중 67%니까. 그죠? 물 다음, 물이 사실은 빠뜨리지 않고 나오고 있긴 한데 물 하나 갖고 문항수를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사실 문항수로 봤을 때에는 고분자 화합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나오는 게 당연하죠. 맞죠?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까지 일반 생물학, 생화학 정리하실 때 가장 많은 비중으로 정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올해도 3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외에 pH 항상성 조절 문제, 이성질체 관련 문제 이런 식으로 생화학 문제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5 중에 이제 5등이죠, 5등. 그쵸? 세포학에 해당하는 거 참 예쁘게 나오진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세포 구조 관련, 세포 기능 관련 해가지고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 뭐 전중 후말기 아무것도 안 나왔고 뭐 맨날 나오는 텔로미어 안 나왔고 한 문제 뭐 나왔던 거냐면 아포프토시스 관련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포프토시스의 사례로 맞는 거가 아닌 거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세포학 쪽의 비중을 조금 낮춘 게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쩌면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분야가 비중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기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이 워낙에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곳에서 어느 정도 많이 나온 상황인 거고 그래서 출제하기에도 지금 조금 까다로운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문항 분포들을 좀 보셨는데 사실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 진짜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객관식 문항들 다 보여드리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문항으로 나왔던 면역계 서술형 문제 이 문항을 대략적으로 이제 핵심만 짚어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문항 자체에서 주고 있는 정보는 요거였어요. 최근에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관심들 중에서도 mRNA 백신이나 DNA 백신과 같은 핵산 백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모더나, 파이자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백신 전부 다 이쪽 백신들인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백신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는 뭔가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다른 백신, 우리 사실은 일반 생물학 공부할 때 백신이야 라고 하면은 균 죽여가지고 넣던가 아니면은 살린 걸 넣더라도 독성을 약화시킨 약독화 백신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mRNA 백신이나 DNA 백신을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좀 꼬맹이 문제, 제 문제 붙어있던 거 제가 핵심 용어들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장점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mRNA 백신하고 DNA 백신 중에서 항체를 형성하는 비율을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DNA보다 RNA 백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백신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지질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입자들과 결합을 시킨 상태에서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또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면역 관련해서
현재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백신 문제가 마지막 문항으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년에 나왔던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비교해봐라. B셀, T셀 비교해봐라. B셀이 하는 게 뭐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서술형 문항 한 문항만 이런 게 아니고 객관식 문항들을 봤을 때에도 단순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물론 많긴 하죠. 다수이긴 한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해서 풀어야 하는 문항들이 어느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예측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하잖아요. 그쵸? 일단은 제가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서술형으로 그 객관식 보기 문항들이 나와요. 서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글자 수가 많고 서술형으로 가부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피곤한 점은 뭐냐면 보통 그렇게 긴 서술형의 가부 문장이 나올 때 쉼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뒤가 다 틀리게 넣는다거나 이렇게 내는 건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보통 쉼표가 꺾이는 문장 같은 경우에 앞쪽은 맞고 뒤는 틀리거나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정말 단어 하나 바꿔서 이게 과당이면 맞는 건데 포도당을 냈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 학생들이 봤을 때 너무 지역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흐름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꼼꼼하게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혼란되지 않도록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원 내부에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원이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동물생리학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뭐 호흡 안 나왔던데, 행식 안 나왔던데. 또는 세포학 같은 경우에 나 구조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구조 안 나온 것 같던데. 자, 근데 이거 일시적으로 올 한 해에만 벌어지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으로 그럼 작년에 안 나와서 공부 안 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 패턴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학, 생화학, 동물생리, 물질대사학, 분자생물학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구석구석 빈틈없이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죠? 생태분류 제한 단원이 2년 연속 동안에 나온 문제가 0이었더라. 자, 선생님 이거 진짜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시험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된 시험이고 지금 수능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요? 94년 이래로 20년 동안에 문제가 같은 그 유형들의 문제가 나와야 하다 보니 출제자 입장에서도 골치는 아프죠. 고등과정에서 배워한 내용은 제한적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동일한 문제가 편입 쪽에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태분류 진화 단원 문제가 안 나왔어. 2년간 안 나왔지만 내년에도 안 나올 것이다. 이 장담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한두 문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안 나와서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험은 1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방심하지 마시고 대신에 학습 효율성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거 캠벨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진화 단원 6단원 있고요. 분류가 한 10챕터 정도 됩니다. 생태 파트가 한 5, 6챕터 있고 그러면 쌤 이거 한두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문항을 가지고 이거를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챕터, 20챕터 이거를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드린 게 단순 지식 다음은 논리사고형. 지금 아무래도 객관식 문항으로 생물학 지식을 못 다 보니까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개념 문법 문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맞는 유형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들을 조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십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 넣어드리진 않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일단은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제가 따로 띄워놨거든요. 제가 공개 강좌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용어 문제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보기 1, 2, 3, 4, 5번에 용어를 다 영어로만 써놓은 문항이 용어 문제 중에 절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영어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죄송하지만 영어를 정리할 때 영어 용어도 함께 정리를 꼼꼼하게 해 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하실 때 영어 같이 보시고요. 여기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 문항에서 보기가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만난 학생들 패턴이 문장이 벌써 한 줄 이상이 넘어가면 내가 뭘 읽고 있는지 판단을 못하는, 소위 얘기하는 독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생물학 문제 앞으로 풀기 점점 어려워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두지 않았지만 학생들 최대한 그 독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뒤에 고대 문제 말씀드리겠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자체가 길어요. 연대는 사실은 고대처럼 제시문이 길진 않지만 객관식 문항의 문장들이 길어서 독해력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문항 중에 몇몇 개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시험 준비하시느라 늘 공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쭉 이게 흘러가는 추세를 보셨을 때 지금 요즘에 과학적으로 관심 있는 이슈가 이쪽인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짬짬이 쉬실 때 포털 사이트 기사나 혹은 신문 기사 같은 거에서 과학 관련 기사 같은 것들을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독해력을 유지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올지 아이템을 확보한다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과학 지문 관련된 부분의 글들을 쭉 계속 읽어서 좀 독해력을 유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험을 대비할 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대 문제는 이렇고요. 자, 고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고대 시험 다 본 학생들은 제가 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원래 연대랑 고대가 보통 시험 날짜가 다른데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루에 다 봤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도 이제 연대 고대 둘 다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 연대는 이제 시험 아침에 봤으니까 그죠? 아침에 1시까지 끝나는 시험이었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시험을 따로 봤단 말이에요. 특히 자연계열은 저녁에 봤죠,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할 텐데, 이 경우에 이제 생물학을 반영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 시험 시간 대략 한 2시간 정도, 완벽히 2시간은 아닌 것 같고 1시간 50분쯤 걸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시험 문항이 연대하고 다르게 객관식 문항 없이 주관식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주관식 10문제 내외라고 하면 선생님 생물학 분야가 엄청 방대한데 10문제로 커버가 됩니까? 자, 문항 분석을 보셨을 때 2019년 문항 분석에서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항이 주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시문이 기본적으로 깁니다. 몇 문제만 보여드리면, 자, 유전자 발현 관련해서 전사되고 번역되고 후처리까지 해서 발현되는 과정을 제시문으로 반 페이지 분량 정도 줬어요. 반 페이지 분량 주고 거기에 대한 꼬맹이 문제로 물어본 내용들이, 선생님 저 이거 지금 다 못하겠어요. 다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년에 볼 건데 1년 동안 준비하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 사용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사 쪽 관련해서 생화학 쪽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이고요. 돌연변이나 캠벨 교재 챕터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영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시문 하나를 갖다 놓고서 뭔가 개념을 물어보는데, 그 제시문에 나온 이 유전자 발현은 사실 분자생물학 쪽이니까요. 그렇죠? 분자생물학 지문을 주고 분자생물학만 물어보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기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세포막 관련 제시문을 줬어 라고 하는 건 세포학 관련 제시문인 거죠. 근데 이 제시문을 주고 세포막 수송 요소, 촉진, 확산, 농도, 속도 그래프, 여기까지는 세포 구조 문제 맞아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세포 신호 전달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세포 구조에서 조금 더 나간 개념인 거고, 파트로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신호 전달 파트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시문을 주고 한 파트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다른 파트들의, 다른 토픽들의 질문을 주는 소문항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보면 진핵세포 단백질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한 8개 정도 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 단백질들 몇 면을 보시게 되면 전사에 관여하는 단백질, 스플라이싱하는 복합체, 이건 전사 쪽에 나온 단백질인 건데, GPCR 같은 경우에 신호 전달 쪽에 나온 단백질이고, SRP 같은 경우는 세포 구조에서 핵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세포 구조 쪽인 거고, 광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언급됐다. 이건 물질대사 파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하나를 갖다 놓고서 밑에 붙는 소문항이 기본 3개인데 각각의 소문항에서 묻는 토픽들이 다 다른 부분의 토픽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제가 서술형의 문항을 택하면서 대신에 제시문 하나에 여기저기 해당하는 토픽들을 다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물학 관련 분야를 골고루 다루는 그런 요령이 발달되어 있는 문항들입니다. 지금 다음 문제도 뭐 다세포 내부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제시해봐라. 이거를 얘기를
준비를 하시려면 예시로 드는 과정에서 호르몬 말씀도 하실 거고 신호 전달 말씀도 하실 거고 세포 내부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 얘기하시려면 세포 구조도 언급이 되셔야 되고 한 문항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 토픽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주관식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대 문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비하기 힘든 유형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패턴인 거죠. DNA부터 제시문 하나 갖다 놓고서 진액 원액 중에서 특이적으로 발달된 거 얘기해봐라. 또 생체 신호 전달 관련 제시문 갖다 놓고서 연쇄 신호 전달 과정의 장점, 수용체 단백질까지는 알겠어. 이건 같은 패턴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각 전달 경로 쪽으로 뛰었다. 이건 동물 생리 파트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 패턴이 2020년 문항에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문항들은 이런 특징, 제시문이 상당히 길고 하나의 제시문 밑에 꼬맹이 문제를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 이 꼬맹이 문제들이 여러 개의 토픽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려대 모든 문항을 해결을 하시려면 생물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패턴이 고대 문항에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넣어드리는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에 나왔던 문항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광합성 관련 제시문 반 페이지쯤 있었습니다. 그거 주고서 켈빈 회로에서 이산화탄소 사용해가지고 한 분자의 G3P를 만드는 과정을 언급을 하되 여기에서 중간 산물하고 효소 언급도 하셔야 되고 ATP, NADPH 숫자 명확히 표시하셔야 되고 켈빈 회로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때 거의 2시간 걸리는 비중이에요. 이거를 지금 시험 문제 하나에서 이걸 다 쓰라고 나왔다. 그게 저처럼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학습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고 있더라도 서술형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문제인 거죠. 이거 답하시려면 켈빈회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냥 막힘없이 술술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뭐 켈빈회로에 관여하는 물질이 뭐가 있어? 효소가 뭐가 있어? 이것만 파악하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학습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험을 준비를 할 건데 내가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요. 뭐 해당 과정 전체가 10스텝이 있는데 순서대로 뭐 G 글루코스 있고 뭐 G6P, G6 뭐 F6P 단순하게 암기만 한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때 암기를 하시더라도 앞뒤 순서를 파악을 하시고 또 앞뒤 순서 파악하실 때 이왕이면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면 좀 더 기억하시기 좋으시죠. 그쵸? 전후관계 영향까지 파악을 하셔서 서술형으로 작성하실 수 있게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시는 걸로는 절대 커버가 불가능한 문항들입니다. 학습하실 때에도 사실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동생 한 명 앉혀놓고 설명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이해했니? 라고 했을 때 그 동생이 이해했다 라고 하면 내 공부는 확실히 이렇게 보는 게 편한데 우리 모두 다 동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본인 스스로 공부하실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겠는지를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특히 고대 문항에서 특이적으로 보이는 유형 중에 하나가 제시문 한 개를 갖다 놓고 이 제시문은 뭐 세포막 관련 제시문인데 이걸 갖다 놓고 신호 전달 부분, 내분비계 부분 또는 뭐 동물 생리 관련 부분 이런 식으로 다른 토픽들의 단원 통합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지식 정리하신 후에요. 각각의 단원들을 요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보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고려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파이널 파트 가셔서 유사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서술형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연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연대는 사실은 보기 중에 문장이 길었던 게 문제였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자체가 원체 길어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신문기사 읽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신문기사 몇 줄 읽는 것도 어려워하다 보니까 막 카드기사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요즘 학생들이 독해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패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 정도 독해력으로는 조금 곤란함이 있습니다. 특히 고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심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뭐 신문 기사를 읽어보신다든지 하다못해 캠벨 교재를 특정 부분을 읽어보신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문제 유형이 고대 쪽에 기초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연대가 되었건 고대가 되었건 공통적인 특징은 많이 나오는 분야요. 동물 생리, 세포, 생화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하고 물질대사 파트까지. 이 많이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단순 암기로 해결한 문제보다는 논리 판단이 가능한 문제들 유형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들이 마지막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연대와 고대 편입을 위해서 시험 준비한 학생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기출이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석 기출들 잘 파악하셔서 학습 전략을 야무지게 세우시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예비 입학생으로 저와 만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만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